자, 기본권의 종류 얘기하는데, 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디에 이 기본권의 내용을 말해 놓냐면, 법 중에 가장 높은 게 뭐야? 헌법이죠. 헌법에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에 헌법에 적어 놓는다, 이거 헌법에. 왜? 헌법이 무슨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헌법이 최고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이. 그러니까 최고법에 이 내용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은 다 헌법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헌법의 기본권을 명시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본권의 유형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권의 유형 우리가 크게 몇 개 얘기하는 줄 알아? 나도 아니야, 한 개 추가시켜야 돼. 여섯 6개, 6개. 6개.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자유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인간 존엄의 가치와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며 그리고 이 존엄한 가치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인간 존엄의 가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게.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쉽게 얘기하면 존엄하다. 맞죠? 그래서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야. 헌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것들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기 때문에 자유도 주고 평등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거야. 모든 기본권의 근거. 그 다음에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국가는 얘네들 이걸 지켜줘야 돼. 그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 행사 기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은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도 안 고파야 되고 뭐 괴롭힘도 안 당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행복 추구권은 이 말 안에 이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막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이가. 그래서 포괄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포괄적 권리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혹시 예전에 이거 우리가 수업할 때 선생님이 자유를 먼저 했니? 평등을 먼저 했니?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자유평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평등 자유로 가자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등권부터 얘기를 할 거야. 무슨 권?
평등권부터. 그럼 평등은 무슨 의미가 있겠지?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겠지.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이해됐습니까? 자, 키가 크던 키가 작던 얼굴이 예쁘던 안 예쁘던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격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란 말이 나와야 돼. 전제 조건. 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도 주고 참정권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절대적 평등이란 말이 있고요. 실질적 평등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정의 파트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학 정의 얘기할 때 산술적 평등과 기하학적 평등이란 말을 하거든요. 산술적 평등, 기하학적 평등. 그러면 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적 평등은 모두가 똑같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모두가 똑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적 평등이 산술적 평등이랑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적 평등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평등이란 말도 해. 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즉 다른 말로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 차이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인데 실질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맞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 파트에서 이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일정한 돈을 나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절대적 평등은 어떻게 나눠야 되노? 똑같이 절반, 아니 뭐 n분의 1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 평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너네는 너네 버스 요금만큼은 가져가면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돈을 분배를 해버리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차이를 인정을 하면 선생님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실제로는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등권에서 실제로 어떤 평등까지 얘기하냐면 실질적 평등까지 얘기하는 거야.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걸 인정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르게 평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등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됐어? 자, 이거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유권으로 갈 거예요. 자유권. 세 번째 무슨 권? 자유권. 난리 났다. 하품하고. 자, 자유는 뭐야? 자유는 뭐야? 간섭받지 않을 권리.
간섭받지 않는 권리. 내 맘대로 하겠다. 자, 갑자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성씨께서 선생님, 저는 자유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집에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가세요. 이게 자유권이잖아. 근데 내가 저번에 뭐랬지? 쌤 수업 시간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못 가는 거예요. 자, 자유권이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자유권이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극적 방어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는 내 권을 지키는 방어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배우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배우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야.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는 거. 근데 적극적 자유는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위대에 나간다든지 청원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야 돼.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적 권리라고 해. 야, 너네 자유의 종류가 뭐 있겠노? 병나는 뭐 있겠어? 자유의 종류? 신체는 자유입니다. 지 맘대로 하고 있죠. 신체는 자유. 또, 종교 선택의 자유도 있을 거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을 거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에 대한 내용을 법전에 다 못 적는다고. 법전에 적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37조 1항에 보면 열거되지 아니했다라고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자유권에 대한 얘기는 다 안 적어놔도 포괄적으로 그냥 다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대답이 없죠. 해줘야 되겠죠. 이게 자유권입니다. 알겠습니까? 굳이 다 적지 않아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준식께서 음주운전하다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 경찰이 이제 준이한테 뭐라고 하겠노? 당신은 도로교통법 왼쪽 메타 음주운전의 혐의로 지금 현장에서 즉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뭐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짓으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이 미란다 원칙 고시해 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준이가 이럴 수도 있잖아. 영장 갖고 어디서? 근데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기 때문에 영장 필요 없죠. 사무영장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자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다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 안 해도 되는, 잘 말해주시면 말 안 해도 되는 것도 자유권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이제 네 번째는 무슨 권 오면 되겠노? 네 번째. 참정권 갑시다. 자유평등 참정. 몇 세대? 그렇지. 1세대 다 같이 가야지. 1세대 다 같이 가야지. 자, 참정권은 뭘 권리야? 정치에 참여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겁니다.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 우리 앞에서 1세대 인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시민혁명에 의해서 확대가 됐지. 근데 확대가 됐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에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현대 민주주의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뭐라고?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무슨 선거? 누구나 다. 그렇지. 보통 선거제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참정권의 확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왜? 참정권을 다 부여받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에서 참정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OX. 윤정 OX. 찍어봐. X. 준이는. 주민이 뭐였어요? 자, 패스. 응나라. 참정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X. 유리. 서연이. 없다. X. O. 있습니다. 참정권 박탈되는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격정지를 받을 수도 있고, 깜빵 들어가잖아. 교도소 들어가잖아. 그럼 선고권 없어. 선고권, 피선고권 다 없어져. 근데 우리 허경영 씨 계시죠? 이 양반 대통령 선거, 국회 선거 못 나오거든, 지금. 자격정지 10년인가? 선거권 박탈, 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러다가 이 양반이 또 뭔가, 뭐, 공중부양하다가 다른 사람 추천해가지고 폭행죄로 들어가거나 하면, 없어지는 거. 지금은 피선거권 박탈인가? 그럴 거야, 아마.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능동적 권리. 왜? 아니, 내가 참여하는 거를, 참정권을 쓰고 내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 아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거권, 그 다음에 공무단임권이라고 있거든. 공무단임권이 피선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거권은 뭐야? 찍을 권리. 공무단임권은 찍힐 권리야. 찍힐 권리. 알겠습니까? 선출직 공무원에 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하면 맞다면 국민투표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국민투표권까지 이렇게 참정권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아저씨 좀 있으면 돌아가시겠는데? 자, 5번째. 이제 무슨 권 얘기하면 되겠노? 우리 1세대 입고 끝났으니까 2세대. 그렇지, 사회권 얘기해야지. 자, 사회권이라는 권리를 얘기할 때 이 얘기해야 돼. 복지국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권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국가와 국민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적 영역에 사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걸 사회권이라고 한다. 알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권이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입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을 우리가 무슨 권?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알아놓으세요. 적극적 권리야. 무슨 권리? 적극적 권리. 왜? 우리 사회복지제도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 공공구조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공공구조는 어떤 성격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후 처방적 성격이라고 했었죠. 그럼 뭐야? 내가 힘들어졌으니까 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야. 힘들어졌으니까. 근데 국가는 내가 힘들어진 걸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힘들어졌으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권리? 적극적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권 안에는 그런 거 있어. 뭐 교육받을 권리, 뭐 노동 3권, 그 다음에 뭐 환경권, 보건권 이런 거 전부 다 사회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지막 6번째 무슨 권? 6번째 청구권 얘기를 할까? 6번째 청구권. 청구권은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루틴에 대한 이야기거든, 청구권이. 알겠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국민이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요구할 권리.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재판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 재판 해주세요. 그죠? 자,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니까 기본권을 구제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구권도 얘도 적극적 권리야. 왜? 해달라고 안 하면 해주지 않으니까. 맞잖아.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해줄 거 아니야. 재판을 안 해줄 거 아니야. 내가 내 기본권 침해받았다고 얘기 안 하면 기본권 침해받은 줄 알아요? 모르죠. 그죠? 자, 두 번째. 수단적 권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무슨 말 했지? 내 기본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럼 내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재판이라든지 그런 거 가가지고 법원 가서 재판해주세요 해주나? 뭐가 필요해? 절차가 필요하지. 순서가 필요하지. 그래서 무슨 권리? 절차적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기본권 6개 알아봤어요. 기본권 6개.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기본권에 지금 선생님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시험 문제 풀 때 선택지나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각 기본권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우리 교재 5페이지로 잠깐 넘어갈게요.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내가 순서를 약간 바꿨어. 그러면 현대사회에 오면서 인권의 개념이 확장이 되었거든. 현대사회에 오면서 인권의 개념이 확장이 됐단 말이야. 알겠지? 왜냐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때? 사회가 같아 달라? 사회가 다르죠? 확장된 이유는 사회 변화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권의 개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는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권이 무슨 권? 첫 번째 등장하는 인권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를 할 권리. 그러니까 무슨 권? 주거권인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겠지?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 맞나? 자, 그 다음에 각종 위험과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무슨 권? 안전권인 거야, 안전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고객센터나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법인가 뭐 해가지고 뭐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내 일을 한다고 상담사로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막 전화해가지고 뭐 죽인다 살리다 이러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안전하지 않죠. 협박을 당하니까. 그죠? 자, 세 번째. 무슨 권? 환경권이라고 합니다. 환경권.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돼야 돼? 괜찮아져야 되겠지. 맞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왜? 요새 환경오염 문제 이런 거 되게 심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사회 문제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문화권이란 게 있어요. 문화권. 자, 개인이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든지, 맞지?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든지에 대한 이야기다. 왜? 요즘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게 생기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권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얘기했었던 우리 앞에 방금 전에 배웠던 6가지 말고도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권리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6페이지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거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할게. 책에 없는 내용. 학교에서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는 학교가 좀 많아가지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근데 내가 나의 기본권을 발현하기 위해서, 내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나 없나?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언급을 한다면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될 거거든요.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어. 근데 국가 권력이 함부로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긴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상의 한계가 있어야 돼. 자, 이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요걸로 하자. 기본권을 쌤이 조금 귀찮지만 다 적어볼게요. 자, 헌법 37조 2항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전문이거든? 이게 전문이거든. 자, 봐봐. 여기에서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야. 그럼 얘네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목적이잖아.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목적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이 세 가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 세 가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로 제한한다고? 법률로서 제한한다고 했거든? 법률로서? 그럼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요건은 무조건 법률로 해야 된다. 법을 통해서. 그냥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 법률로서 제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한을 할 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용상한계야. 내용상한계.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기본권 제한의 내용이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것을 위하여 경우에 한해라고 돼 있지. 그 경우에 한해. 그 경우에 한해. 그때만이라고 돼 있잖아. 그때만. 그때만. 맞죠? 그러면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형식에 맞게서만 할 수 있다 이말 아이가. 맞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법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딱 그 틀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딱 그 틀 안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로 연결되냐면 과잉 금지의 원칙이야. 그래서 이걸 비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해놓은 행동의 틀 안에서만 해라 이 소리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가지고 얘기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자가격리 해봤을까 아이가 집에서 자가격리. 그럼 자가격리 하는 이유가 뭐야?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 때문이거든. 맞지? 그리고 법률로 해. 뭐고? 감염 예방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오버하면 안 돼. 몇 주만? 2주, 1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리고 집에서만 나오지 말아야지 집에서 행동을 제약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죠. 왜? 얘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 격리되어 있는 게 더욱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기본권 제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 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인권이라고 하지 말고 기본권이라고 합시다. 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자, 첫 번째. 무슨 제?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자, 첫 번째.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놨어요? 어떻게 권력 분립해놨어? 상권 분립이지. 그럼 이 상권 분립에 대한 용어를 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경단아, 상권 분립 세 개 뭐야? 입법부, 사법부, 그렇지. 자,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뭐죠? 사법부. 그러면 이렇게 상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가 뭐야? 독점 방지. 결론적으로 이거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야 되노?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맞나? 입법부 뭐 하는 데야? 뭐라고? 법을 만든다. 또 한 개 더 얘기 나와요. 한 개 더 나와야 돼. 한 개 더. 입법부가 국회잖아. 맞지? 법률 제정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개 더 기능이 있어야 돼.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 아니야. 행정은 여기잖아.
국민의 대표라는 이것도 얘기해야지. 우리 대표, 입법부에 있는 이것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행정부는 정부겠죠. 그럼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나라 살림살잖아. 그거를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이죠. 뭐, 법원이라고 해도 되고, 대법원. 우리나라 법원 중에 제일 큰 대법원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재판을. 맞지? 법을 사용하니까. 법률을 적용하는 친구들입니다. 법률을 적용하는 친구.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뭐지? 탄핵소추. 뭐라고? 다시 말해봐. 탄핵소추. 탄핵소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데? 뭐라고? 그렇지. 그렇지.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도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어. 뭐 예산 심의권 이런 거. 알겠나? 자, 그럼 반대로 행정부가 입법부 까는 건 뭐가 있어?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잖아. 야, 너네가 만든 법으로 우리가 나라의 살림을 살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입법부가 사법부를 까는 게 뭐지? 자,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데가 대법원이라고 했었죠. 그럼 그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때, 임명할 때 얘네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자, 그럼 반대로 가는 거는 사법부가 입법부 까는 거.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위헌 법률 심사권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알겠습니까? 위헌 법률 심사는 누가 하는 거야? 헌재에서 하는 겁니다. 헌재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법부가 만든 이 법률 좀 이상해요. 헌법재판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부가 사법부 까는 방법 뭐가 있죠? 자, 대법원장 임명권과 사면권 있지. 사면이 죄를 없애준다 이건 거야. 즉 재판 결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그거를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사법부가 행정부를 까는 거 뭐야? 명령, 규칙, 심사권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명령이랑 규칙은 뭐냐면 명령은 법률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만드는 하나의 매뉴얼. 이게 또 법의 루틴 중에 하나거든. 규칙도 지방자치 정부가 만든 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거지. 법의 위계에서 보면 법률보다 밑에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을 다루는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법률은 동급이잖아. 사법부가 다루는 거랑 동급이잖아. 동급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어서 어디에 맡긴다? 헌법재판소에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선거제도 얘기해야 돼. 선거제도 무슨 제도? 선거 4대 원칙 얘기해봐. 예? 선거, 맞아요. 직접 선거, 발음이 왜 글러? 직접 해봐. 직접 선거, 직접이 아니고 직접. 그 다음에 또 비밀 또 한 개 더. 야, 너네 왜 자꾸 이게 안 나오냐? 알고 얘기하라고. 직접 선. 됐다. 진짜. 직접 말이 아니 한 사람이 한 개. 알아. 네. 뭐안 까면 말 이거 안 까면 잘했죠. 야, 너네는 평등 선거 얘기가 자꾸 안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들, 어린이들 보면 얘랑 헷갈리는 애들 되게 많거든. 자, 그래서 보통 선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선거권을 준다, 안 준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쌤이 X라고 쳐놓은 거는 왜 안 주겠노? 나이가 안 돼. 이건 뭐가 안 된다고? 나이에 대한 이야기. 나이 이슈. 이거 좋아. 나이가 이슈가 아니고 이슈라고, 이슈. 근데 평등은 누구나 다 몇 표? 한 표. 알겠습니까? 제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에서 틀리지 맙시다. 진짜 이거 틀리면 사고입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여러분들 목소리 지금 전부 다 녹음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서 하는 제도가 뭐 있지? 선거 공영제. 선거 공영제는 그거잖아. 선거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줘. 선거 공영제. 선거운동의 평등성을 위해서.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선거구 법정주의. 게리맨더링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해봐.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뭘로 한다? 무조건 법으로 한다 이 말이지. 지 맘대로 뭐 자신의 정당, 자신의 단체에 유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작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직 속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정당 설립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면 또
주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의무를 멸당만 이러면서 그런 거 뭐 해도 됩니다. 근데 인정받을 수 있는 뭐 요건만 갖추면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로 간다. 뭐라고? 자, 복수정당제도가 뭐예요? 응? 이게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건 거야. 여러 정당이.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에서 다당제라고 합니다. 다당제. 당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 가면 나오죠? 투표용지에 한 39개, 40개 막 이래 나오는데. 듣도 보도 못한 당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할 게 많은데 기본권 구제제도 기본권 구제제도 어떤 게 있어? 뭐 법원에 재판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 뭐고?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이 있는데 자, 잘 봐. 위헌법률 심판은 위헌법률 쉽게 얘기하면 둘 다 이겁니다. 재판에 전제된 경우 어떠한 법률이 재판에 전제되어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에게 적용된 법률이 어떻다는 말이고 이 사람에게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에 맞지 않다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B라는 법이 헌법에 위배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반드시 법원의 제청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예시로 얘기해 줄게. 쌤이 예전에 이걸로 얘기해 줬었습니다. 낙태죄 위헌 얘기를 할 때 이걸로 했는데 광주지법인가 광주고법인가 어떤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해줬다라는 것으로 형법 몇 주 몇 항이더라? 하여튼 그 낙태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고인이 지금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 침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지금 자기 재판에 낙태죄가 걸려 있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어디에 하냐면 법원에 해. 법원에 재청 신청을 한다고. 누가?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재판이 걸려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법원 판사님이 이거를 심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이 판단을 하겠나 안 하겠나?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줘요? 그렇진 않겠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헌재에게 위헌법률 심판을
개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개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위헌법률 심판을 그 법원에 제청을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한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헌재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 이거는 위헌 심사형이라고 하거든. 헌법 소원 심판이 두 개가 있어. 위헌 심사형이 있고 권리 구제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얘네 둘이가 거의 루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요까지 똑같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되어 있는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제청하는 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하였지만 어떻게 돼야 된다? 기각된 경우. 에만 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헌재로 못 올라오잖아. 맞죠? 그랬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누가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야. 당사자가 직접.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 했노? 그 의사가 낙태죄는 위헌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하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지. 그럼 이 사람은 유죄를 쳐먹고 대법원으로 이제 3심으로 올라갔잖아. 이 상황에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요구할 자격 조건이 될지 왜? 뭐가 됐으니까? 이 요건을 맞췄잖아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맞잖아. 재판도 했어. 위헌법률 심사 제청도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 맞지? 그랬을 때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 중간에 헌재에 이걸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헌재 터지가 나갑니다. 재판 못합니다. 걔는 맨날 할 거야. 맨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이거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어요. 요거 말고 한 개 더는 뭐냐면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권리 구제형. 이건 뭐냐면 뭐 행정기관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내가 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중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 여러분들 문제가 깔리고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것도 뭐 그 준 국가기구들이 있죠. 뭐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다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요러한 단체들을 준정부기구라고 해. 그래서 얘네들은 강제력을 띠지는 못해요. 강제력을. 근데 뭐 국가에 쉽게 얘기하면 누가 아동학대 당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뭐 국가인권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그럼 경찰이 직접적으로 인권위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강제력은 없지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았던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